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려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북한이 15년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광수 목사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외로이 광장을 맴돌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광화문 광장에는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하려는 6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고 이후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안산단원고 학생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잊지 않겠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생존학생 대표 장혜진 양은 우리는 모두 구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6일 동안 단식도 불사했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는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사나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 아픈 유가족들이 이런 길거리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좀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 편에 서서 조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천막카페를 운영 중인 양민철 목사는 한국교회가 불의와 불법으로 절망에 빠진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전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가 잠긴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속한 인양으로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기독교 박해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은 15년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순위 1위란 불명예를 얻었는데요. 인도와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은 지난 한 해 박해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2017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한 한국 오픈도어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북한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이 박해 국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개국에 진입한 예멘을 제외하곤 순위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기독교 박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정규일 목사는 종교 민족주의의 영향 때문이라며 인도에선 목사들이 매질을 당하거나 교회가 불타는 사건이 한 달 평균 40건가량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신자들은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엔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삼성그룹의 지원금이 뇌물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블릿에선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수정본 등도 발견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도 최 씨가 말씀자료 작성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에 이어 한국행 여행까지 제한했는데요. 최근엔 한국산 배터리 사용을 규제하고 화장품 판매까지 제한해 국내 관련 업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 분위기에 따라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런 중국의 파상 공세에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비가 41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가계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올랐고 경유는 2.8%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년 4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고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것은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주유소 기름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0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 거부를 한 23살 박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전쟁 연습과 폭력을 멀리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박 씨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사는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사고 당시에도 조건부 적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는 붕괴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비산 방지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불러 승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61살 김모 씨와 49살 조모 씨 등 근로자 2명은 사고가 발생한 지 각각 19시간과 39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9일 역사적인 출범을 알린 가운데 그동안 한기총 한교연 간 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한기총 내 이단 논란이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문제가 됐던 류광수 목사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했고 한기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탈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오랜 기간 이단 논란을 빚어온 류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지난 2015년 한기총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과정에서 류 목사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이단성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키로 하는 한편 종결시까지 이들을 행정보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이 대위 보고가 어떤 식의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자진 탈퇴를 통보해오면서 행정보류 안건은 자동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한기총 내 이단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한교연은 이단이 가입된 단체와는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는 두 단체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 결정에 어떠한 토를 다는 것은 그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스스로 결단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는 괜히 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걸 원치 않고 걸림돌이지 않게 원한다 해서 스스로 우리 회원권 제한의 조건 중에 하나는 자진 탈퇴를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들은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전권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한기총을 처음 창립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엔 증경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강용규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북한과 통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엔 오준 전 유엔 대사가 나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준 전 대사는 2년 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해 큰 울림을 준 인물입니다. 오 전 대사는 내 가족 혹은 내 이웃의 고향이 바로 북한인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상황을 그저 냉정한 이성으로 대할 수만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2015년 8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 준비를 위해 2014년 12월 결성됐습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초교파적으로 강사진을 초청해 매주 월요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중동 지역에서 많은 수의 무슬림이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무슬림이 가장 활발하게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1979년 약 500명이었던 이란 내 크리스천 인구는 현재 3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내 무슬림뿐 아니라 유럽으로 유입된 수많은 무슬림 난민 역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교회는 무슬림의 개종으로 인해 교인이 증가하고 성인 세례 신청이 7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테러의 위협에도 150만 크리스천이 모인 블랙 나자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블랙 나자렌 축제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로 검은 예수란 뜻의 블랙 나자렌이라고 불리는 십자가를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1606년 스페인 선교사에 의해 필리핀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십자가상은 치유의 힘이 있다고 알려져 축제에 참가한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 손이라도 닿길 염원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작년과 달리 약 20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데 그친 이번 축제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감내한 블랙 나자렌을 기리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이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SNS상에 남긴 모든 메시지를 정부 기록 보관소에 저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들과 달리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온 오바마 대통령다운 결정입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화이트하우스 소셜미디어 아카이브에 약 25만 개의 메시지와 사진, 비디오가 저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과 100명이 넘는 백악관 참모진의 메시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아카이브 이용자는 키워드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게재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에게 자유롭게 모유 수유할 것을 권고해 눈길을 끕니다. 그간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교황은 예배 도중이라도 여성은 자유롭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발언에 국제공인 수유 고문위원 크리스타 그레이는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모유 수유에 관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며 교황의 적극적인 교회 내 모유 수유 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게이 커플이 아이들을 형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쌍둥이 형제가 각각 다른 남성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을 확인하고 형제를 각각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이나 입양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는 당분간 법적 형제가 되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를 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디 무지개재단이 법인화되면 동성애 옹호 사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비온디 무지개재단은 법무부가 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대학교 신학과가 정시 모집이 미달돼 신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교단이 지경하는 신학대학교 신학과는 평균 1에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신대학교가 2.67대 1로 그나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오는 13일 가수 김장훈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의 이동급식 차량인 사랑의 빨간 밥차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약 10톤의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체는 27일 서울역 쪽방촌 700세대에 4.8톤가량의 쌀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지난해 개최했던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간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한국교회 비전 선언문을 비롯해 주요 영역별 세미나에서 발표된 성과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